안녕하십니까, 고르김의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인천광역시 불로동 퀸스타운 신명아파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또 잠시 전달드리고 싶은 건, 여러 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제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 힘을 얻어서 낙찰을 받으신 분, 또는 그렇게 낙찰을 받아서 또 팔아서 양도 차익을 보신 분, 그런 분들한테 제가 수업료를 기부 형식으로 받겠다. 그 기부는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산 금액의 1%, 그리고 팔아서 세금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의 1%를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를 한다. 그걸 수업료로 받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부 방식은 주민센터 연락하면 불이웃 담당자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의사를 밝히시면 계좌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그냥 계좌 이체하셔도 되고요. 직접 찾아가서 나의 소중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야기 설명도 듣고 보고 싶다 하시면 찾아가서 현금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또는 편부모 가정 또는 기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한테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부하신 금액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의 불이웃 담당자가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하고 아주 기쁘게 사용되는 금액이니까 1%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억을 벌었는데 100만원 또는 1000만원 싸게 샀으면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1%가 나머지 99%를 가진 여러분들한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거나 투자한 돈에 굉장히 큰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엄청난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노하우니까, 이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저의 노하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부해 주시고 저처럼 많이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말 기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로동 퀸스타운 신명아파트, 이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그 지역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떤 지리적 이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물건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방 볼 수 있다시피 아파트가 많이 밀접한 지역의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 25.71%, 25.71%.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지도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이고, 위치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왕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양이죠. 어, 8월 3일 유찰됐습니다. 지금 아직 표시가 안 됐는데,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표시가 안 됐는데 8월 3일 유찰된 물건입니다. 현재 한번 유찰돼서 2차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최근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간에 어떤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그냥 경매 신청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발송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건 현황 조사차 현장 임하였으며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면대한 바 소유자는 본권에 거주하지 않는다. 주민 전입 세대의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족은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소유자의 부친 그리고 소유자의 동생. 그러면 이 조카라는 사람은 이 동생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즉 소유자의 부친. 여기 보시면 전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자, 이분은 아버지고 또 한 사람은 소유자의 동생. 자, 이들의 성이 같습니다. 예. 성이 같죠? 부친이고 동생. 그렇다면 임차인이었고 사실상 소유자와 관계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등기부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고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고 나서 얼마 뒤 대출을 받게 됩니다. 채권 최고 금액 1억 5,500. 그리고 어떤 물류 GNW라는 어떤 회사로부터 강제경매 접수를 받은 거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소액이죠. 그런데 그 강제경매 밑에 가압류 기술보증기금 1억 5,300. 자, 이것을 봤을 때는 상속을 받은 사람. 근데 분명히 부친과 동생이 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친이겠죠. 그래서 협의해서 상속을 받고 실제 살기는 부친을 모시는 조건에 동생이 살거나 어쨌든 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작은 채권에 어떤 회사로부터 작은 채권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뒤에 바로 또 기술보증기금이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된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경매에 들어온.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고 명도로 찾아간다면 그 소유자의 가족은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채권이 아니라 어떤 가족의 소유권 명의자로 되어 있는 가족의 채권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주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를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도 조항이 전혀 없거나 쉬운 명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점은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을 준비해야 됩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고요. 임차인 현황조사서상 조사된 것과 그리고 전입세 현황조사서에 2명, 여기 보시면 부친으로 된 사람과 동생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에 임차인 누구는 채무자 소유자의 부친, 그리고 임차인 누구는 채무자 소유자의 동생, 그렇게 매각물권 명세서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2017년 4월 27일, 26일이죠. 자, 그러면 최종 권리 분석을 보면 4월, 자, 그들이 가족이지만 전입일상으로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4월 27일 그리고 4월 26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4월 13일 근저당에 다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들이죠. 판례에 의하면 1촌 간에도 1촌, 2촌 형제 간에도 보증금이 계좌를 통해서 간 내역이 있고
그리고 실제 계약을 하고 점유를 하고 살고 있으면 임대차 정당한 세입자로서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형제, 부모라고 해서 뭐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날짜까지 안전하게 소멸되니까 말소되는 권리니까 뭐 안전한 권리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을 다른 아들 이름으로 됐는데 다른 가족이 살면서 나가야 되는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명도할 때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겠다. 그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등기부 기재사항 인수되는 건 없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은 조사해 보셔야 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임차인 관련, 임차인은 뭐 임차인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채무자가 소유자의 부친과 동생 세대로 대항력은 없는 전입 날짜입니다. 명도 계획, 비용. 명도 대상자는 그 소유자 세대입니다.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이고, 그리고 강제 집행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은 300에서 한 350 정도. 그리고 이사 합의를 하게 되면 이 강제 집행했을 때 비용 그 이하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명도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물건의 가치 분석과 그리고 예상 낙찰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